한번 지난주에 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사랑해 해보셨어요? 우리 이혜리한테 해보셨어요? 사랑해 해보셨어요? 사랑해 해보셨어요? 이혜리한테 사랑해 해보셨어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하니까 이혜리가 또 혹시 다른 분 다른 반응을 나는 들었다. 사랑해 했는데 다르게 반응하더라. 꼭 해보십시오. 예. 아, 아이고. 어, 그, 저는 막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 교실할 때 저희 그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막내와 그 끊어진 사랑의 그 정서적인 연결을 하는 게 제 목표인데 3일 전에 해봤어요. 3일 전에 이제 침대에 올라와서 막 놀다가 야야 사랑해 그랬거든요.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야 사랑해 그랬어요. 야야 사랑해 그랬거든요. 두 번이나. 근데 두 번 다 왜? 어, 이게 하여튼 좀 뭐 맥락은 좀 애매하긴 한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딸이라서 사랑하지. 그러니까 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좀 막내한테 혼도 많이 내고 워낙 좀 별나가지고 혼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어제는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가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막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빠랑 나 혼내니까 안 갈래.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뭐좀 이상한 아빠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빨리 좀 4세까지는 기억 못 하거든요. 빨리 그 그래가지고 좀 그런 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우리의 부모 됨을 살펴볼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우리가 실수한 것만 기억나서 때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살피고 또 우리를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또 엄마의 자리 또 아빠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감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다음 주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건강 또 마음의 건강 잘 지켜나가면서 그간 힘써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후회 없이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이 주눅들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전기현 집사님 세 가족이신데 오늘 이제 원래 강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지금 수술을 하셔가지고 권사님 어떤 수술인지 좀 잠깐만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큰 수술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두 번째 타임 수술하셔가지고 9시 12시 사이에 수술하신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나중에 조모면 하면 잠깐만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사랑의 언어 그 사실은 우리가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사랑의 언어 검사지를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낯설거나 하진 않은데 그 각각의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좀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쌓아둔 책들은 관련된 책들인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구경해 보세요. 심지어 만화책도 있어요. 이렇게 만화책.
만화가 많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경도 해보시고 제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랑의 관계 만들기 그리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2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모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이제 검사를 본인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 가족들의 언어를 다 검사했다는 전제하에 오늘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못해 보신 분들도 나중에 해 보시고요. 조모임 때는 제가 이것도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법을 알려드려서 우리 식구들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낫겠죠. 저도 저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이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또 뭐 기술적인 문제로 소리가 이상하게 녹음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잘 된다는 전제하에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강의 동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는 그죠? 우리가 행동 통제가 아니었다. 그죠? 지금까지는 어떤 외적인 행동 통제, 엄마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착한 아이를 키우는 것, 착한 아들 딸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양육을 해왔다면 그것이 아니다. 저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의 양육이 행동 통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변화를 중심에 둔 양육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큰 전제였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가, 그런 식의 양육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줄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랑의 감정의 탱크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탱크가 채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갈 거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필요한데 그 우리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 혹은 장성한 자녀도 포함해서요, 어떤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는 징후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아들 딸들과 연결이 형성되어 있는가, 끊어졌는가, 그 징후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들, 그 여론조사 그 조사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볼 텐데 물론 미국 조사이긴 한데요. 자, 이런 겁니다. 애정 표현이 급감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과 그런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징후가 뭐냐면 애정 표현. 우리 준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서로가 대면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5학년 한 12살 정도까지는 한 절반의 부모님들은 하신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절반의 부모님들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인데도 I love you란 말이 입에 박힌 미국인데도 절반 이상의 부모님들이 벌써부터 이제 5학년 때부터도 이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9학년쯤 되면 거의 하지 않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하는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5학년 때까지는 이제 미국은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73%. 그런데 9학년쯤 되면, 중3쯤 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과 스킨십 어떻게 좀 많이 하십니까? 이게 점점 떨어지면 이제 그게 어떤 연결이 약해진다는 징후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스킨십이 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와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육학에서 뇌 과학적인 발견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보시면 아이고야.
스킨십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정서적인 방임 수준을 방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스킨십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정서적인 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서적인 그런 방임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지어는 나중에 보겠지만 뇌 발달이 왜곡되기도 한다. 뇌가 변형되기도 한다.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을 정도로 정서적인 그런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의 그런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들의 통제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는데 그 변화의 어떤 과정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2페이지입니다. 강의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에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대한 어떤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정서적인 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아주 재빨리 우리 아이들은 다른 식으로 그 정서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찾으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정서의 탱크를 채우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를 오히려 파괴적인 그런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이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거의 아마 동의되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리면 대비하셔야 될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이 달려 있음을 인지하게 돼요. 그죠?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이 믿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대한 만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실감과 상처가 누적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어떤 것들을 찾겠습니까? 나쁜 친구들, 그죠? 나쁜 친구들. 근데 이 아이가 볼 때는 나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채워주니까, 보상해주니까, 나와 시간을 보내주니까, 나와 스킨십을 해주니까, 그리고 술, 담배, 음란물, 이제 마약까지, 그죠? 술, 담배, 음란물, 마약까지 다양한 방식의 대안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제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대체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그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파괴적인 관계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은 좀 조용조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들들은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터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극이 그렇죠?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로부터의 어떤 사랑이 끊어지면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약물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인식해요.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아이가 달라졌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착했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정말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혹시 누구네 집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런 두려움이 생긴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통제하기 시작한대요. 어떤 식으로든 딱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안 빠지도록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정한 어떤 그 라인을 가지고 아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통제가 사실은 그 필요한데 이 통제가 잘못된 방향 혹은 그런 정서의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제가 안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진다는 거죠.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충분한 교감 없이 사랑 없이 통제하면 반드시 반항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당황하시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아이가 따라야 될 룰인데 왜 따르지 않고 반항하지? 왜 저렇게 폭력적으로 소리를 치고 문을 치고 하지?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소위 멘붕에 빠지면서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힘겨루기를 합니다. 힘겨루기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힘겨루기를 막 해요. 힘겨루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더 강한 부모님들은 더 강한 아빠들은 더 강하게 프레셔를 가하거나 아니면 손을 놔버립니다. 이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구나 좀 기다리자 하면서 포기하고 방임하거나 그죠? 아주 더 강하게 통제하고 꽉 눌러버리거나 임시방편이죠.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엄마도 아이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거리 두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오래 있어봐야 아빠 오래 있어봐야 크게 나한테 유리할 것이 없구나, 이로울 것이 없구나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리 두기라는 게 내가 엄마 아빠와 가까이 가봐야 상처를 받으니까 나를 통제하려고만 하니까 나에게 어려운 것만 강요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런 상처를 받기 싫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중단하고 그죠?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부모님도 당황스러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 비극적인 것은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어떤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딱 설정해 버리면 곧바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거리두기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아빠, 엄마 나 대학 가면 교회 그만 다닐게요. 그런 이야기.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대학 가면 나 이만큼 나이 되면 나 독립할래요. 그때 나 교회도 안 다닐래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이야기가 엄마 아빠와의 어떤 그 심리적인 거리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진짜 엄마 아빠와 거리를 가진 아이들은 말하지 않다가 딱 대학 가면 실행에 옮깁니다. 대학을 가는 순간 혹은 군에 입대하는 순간 독립하는 순간 딱 본인이 설정한 딱 거리대로 확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지경이 되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거리두기를 설정하고 신앙을 떠난 친구들은 이제 2년, 3년 정도가 아니라 뭐 10년, 20년 걸린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미국 아이들이 그런 통계를 좋아하니까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한번 소위 유목민 크리스찬이 돼버리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진단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영유아기 때, 청소년 때 이런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신앙 자체의 회의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단절과 괴리 때문에 신앙과 거리를 두는 일은 조금 더 불행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태아기, 영유아기, 사춘기 때는 굉장히 부모님과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 그때 정서적인 충분한 그런 애정 표현과 스킨십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예, 좀 재밌는데 참 뇌는 정직하게 성장한다고 해요. 사랑을 받은 만큼, 교감이 이루어진 만큼 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저 같은 가정들은 더 중요하게, 그렇죠? 뇌 발달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가 변형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책에 그런 게 나오냐면 이런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뇌가 변형되는 그런 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하시면 빌려보십시오. 근데 이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뇌가 변형되는데 회복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주에 복습과 좀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이 회복을 위한 모든 첫걸음은 율법, 뭐 복음 그 이전에 정서의 연결을 먼저 튼튼하게 하라. 그죠? 그런 정서, 관계의 형성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선포될 수 있다. 이 대전제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잘 강조해 왔는데, 그리고 나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신앙 성장이 더딜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혹시 어떤 나와 우리 아이들 간의 어떤 정서의 연결이 깨어지거나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교사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으로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공과 공부를 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섬긴다고 해도 그 정서의 연결이 튼튼하지 않으면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착시 효과. 일견 좋아 보이지만 튼튼한 그 정서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커리가 세워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돼야지 정말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고민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정서의 연결, 네트워킹을 이루어낼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손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오늘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은 그런 사랑의 어떤 언어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이야기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 이기복 교수님의 강의를 풀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이런 책들을 과제를 좀 내어드릴까 했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뺐어요. 지금 다락방도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책보다는 제가 일부러 영상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제가 좋은 영상 많이 링크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한 주에 한두 개씩은 영상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 거니까, 반복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영상 하나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영상 원본을 틀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really smart. Makes you feel so good. To do.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of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But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저는 경상도 출신이긴 한데 좀 그죠? 뭐 경상도 남편을 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표현이 좀 서툴고 그 서툰 표현 때문에 이제 그 마음과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의 그런 그 정서의 관계,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를 채워줘야 되는데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된다. 표현. 관찰하고 표현하고 찾아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정서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튼튼한 정서의 탱크 위에서 아이들이 좀 탁월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놓인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더 남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랑의 언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뭐 이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까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것들로 채운 그것들은 결코 그 사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지 못해요. 늘 불만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는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사실은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의 어떤 모양 자체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인가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늘 갈망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런 소속,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엄마 아빠한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오해해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성가신 존재이구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빨리 엄마 아빠 눈에서 사라지는 게 엄마 아빠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 사실은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애착이 형성이 안 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불안정 애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애착 형성이 안 된 엄마 아빠, 또 애착 형성이 안 된 그런 불안정한 엄마 아빠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엄마인 나는, 아빠인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부모님과 그런 애착 형성이 안 되고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들을 내 대에서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사랑과 애정의 욕구들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채워주자.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 지금 현재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사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셨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셨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인간들을 만든 것인데, 인간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존재죠, 그죠?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 굉장히 인간의 그 마음의 심연 가운데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되는 겁니다. 뭐 이론적인 이야기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좀 천천히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랑의 언어, 본인의 언어가 이제 인정하는 말 혹시 나온 분 계세요? 1번으로 인정하는 말. 두 번째 스킨십. 아무도 안 계세요? 스킨십. 네. 함께하는 시간. 봉사. 그다음에 선물. 네. 우리 아들은 선물 나오거든요. 뭐 사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말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사랑의 그 언어를 이제 배워야 하냐면, 뭐 드릴까요? 자료 드릴까요? 뭐 잘못됐습니까? 괜찮아요? 사람마다 이제 주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펴봐도 내가 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또 내가 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5가지 중에 늘 스킨십만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말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사랑이든 내가 받는 사랑이든 그런 사랑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다양한 언어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주되게 사랑을 제일 많이 느끼는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아이들에게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우리 아이와 남편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인데 말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선물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나? 그런 미스매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릴 이 파이프라인이 그거예요. 나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1, 2, 3, 4, 5, 6 이게 순번인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혹은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순위가 달라요. 그러면 좀 조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것들은 그냥 하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애를 쓰면서 그렇죠? 나의 사랑의 언어와 아이 혹은 남편의 사랑의 언어의 그 강도를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조모임 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랑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거든요. 사랑의 능력이 사실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그 열악한 그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면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능력이 공감 능력인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공감한다면 아주 탁월한 그죠? 그 자체로 탁월한 재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가장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자. 이것이 중요하고 그 언어로 많이 표현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언어로 제대로 표현해 주지 않고 자꾸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은 항상 아빠한테 선물을 기대하는데 늘 스킨십만 해주면 아이가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죠? 아빠는 충분히 말해주는데 아들은 다른 게 갖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주지 않으면 아빠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상처인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거 안 해주시는구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좀 서로의 언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성장함에 따라서 어릴 때는 그런 뭐 스킨십이나 봉사를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기를 좋아하는 언어와 또 내가 남에게 주로 쓰는 언어가 또 다를 수도 있다. 이것도 좀 기본 전제로 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외국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 또한 삶의 기술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언어를 한번 볼 텐데 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계세요? 협조를 안 해주죠? 해보셨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봉사. 네. 자꾸 섬겨주고 그죠?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거. 네, 그렇죠. 남편들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언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엔 인정하는 말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인정하는 말이고 저도 이게 좀 높은 순위예요. 최고는 아닌데 저도 이제 꽤나 높은 순위인데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인 사랑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질문 있으십니까? 말보다 쉬운 게 어떻게 있어요? 근데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말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말 때문에 쫙쫙 금이 가고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하는 말, 이 언어를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더 많이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이 말을 통해서 칭찬을 이렇게 많이를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옛날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방금 본 영상도 그런 어떤 주제를 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하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칭찬을 할 게 없나요? 근데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인격 형성과 감정의 탱크를 채우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 때문에 사실은 그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가 사춘기이거든요. 끊임없이 사춘기 청소년들은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뭐 키나 외모나 또 성적이나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쯤 되면 자존감이 제일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상이 다 깨지면서 나는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때쯤 돼서 내 성적과 나의 탤런트들과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기가 사춘기 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이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쏟아내셔야 될 시기가 이 사춘기 시기라고 해요. 인정하는 말로 많이 사랑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칭찬을 할 때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뭐 칭찬할 이유가 없는데 막 칭찬하면 애들이 알아요. 엄마가 뭐 배우고 오셨구나, 지금 뭐 과제 하시는구나. 이게 애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더라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입에 발린 칭찬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그 마음에 와닿는 칭찬은 구체적으로 사소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한 행동이나 아이들이 어떤 마음 쓰는 것들을 살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네, 잘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밥 먹고 그래도 좀 숟가락하고 밥그릇 또 담궈놨네, 이런 식의 이야기. 사실 뭐 칭찬할 거 없죠. 뭐 그건 뭐 칭찬거리예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일부러 아까처럼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이뻐 보인다. 오늘 뭐 예쁘다. 옷 잘 입었네. 이런 식의 아무튼 열심히 관찰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칭찬거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칭찬하려고 애를 쓰세요. 오늘은 정말 너 말씀 열심히 듣더라. 오늘 지각하지 않고 빨리 왔네. 물론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이긴 하지만 그 아이의 어떤 존재 자체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목한다는 것이 그 칭찬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언어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은 아이일지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도 당장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자. 이게 중요한 사랑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미 끝난 일의 결점을 자꾸 말하시면 안 돼요. 너는 그때 이건 좀 이렇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지나가 버린 일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두시고 그것보다는 애쓴 것, 그 과정들에 대한 칭찬과 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칭찬의 좀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애정 표현이죠. 애정 표현. 그렇죠? 정말 사랑스럽다는 것들을 자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이 뭐 왜 그래 하고 뒤로 한 발 뺄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랑한다, 듬직하구나 아들, 오늘 참 예쁘네, 키가 많이 컸구나. 아무튼 애정 표현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주 양육자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것은 굉장한 자존감의 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을 듬뿍듬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령은 이제 그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가족이 듣는 앞에서 칭찬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듣는 앞에서 하는 칭찬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령 뭐 찬이가 오늘 찬영이 숙제를 정말 잘 도와줬네. 너무 멋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찬영이가 너무 그 숙제를 잘했는데 보니까 형이 도와줬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둘 다를 칭찬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겠죠. 그죠? 진혁이가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동생한테 잘 줘가지고 동생의 책을 잘 읽더라. 이런 식의 칭찬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칭찬, 모두가 보는 앞에서의 칭찬들을 좀 기획하시고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칭찬을 평소에 이제 잘 안 하다가 주로 잔소리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칭찬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잔소리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엄마 아빠가 작은 것이라도 주목해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지적을 하거나 좀 훈계를 하면 그 훈계가 더 잘 먹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이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10대 1 정도 하라. 칭찬이 10이라면 지적과 훈계를 1로 하라. 쉽지는 않죠. 불가능한데 저는 이제 10대 1은 쉽지 않을까. 6대 4 정도. 그래도 칭찬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책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많이 소개한 책인데 읽어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독서 모임도 이끌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 많이 했었죠. 순장반에서도. 그죠? 이 책. 근데 읽어보지는 않으셨죠? 이런 책도 초반에만 읽어보면 돼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 저주하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에 관해서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런 사단처럼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인데 오늘 조모임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실 겁니다. 한번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그 정의가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이 내리는 축복과 이제 저주의 정의가 뭐냐면 축복이란 무엇인가?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죠. 아이들의 마음에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이게 축복이래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의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건데 많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야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보다는 특히 옛날에 좀 터프한 부모님들은 굉장히 험한 말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에이 나가 죽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말 안 들으면 험한 식의 좀 아이들의 그런 장래와 운명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호되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쉽지 않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아이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운명,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이 너 지금 그만큼밖에 성적이 안 되니까 이 정도 대학 갔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말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단의 어떤 음성의 대변자가 되어서 네가 누구인가,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단의 음성을 대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생을 부모님이 오히려 저주할 때가 많다. 이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과 이야기들을 좀 언어 생활들을 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이 말 어렵지는 않죠.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을 저주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즘 부모님들은 조금 많이 성숙해서 좀 다 덜한데 옛날에 잘 정말 모를 때 너무 사는 게 어렵고 아이들 많이 키우면서 막 이제 먹고 사는 게 그냥 최고의 과제일 때는 좀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받은 그런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그 쓴뿌리 때문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한다. 넌 정말 소중한 존재다. 엄마가 아무리 시간과 관심을 쏟아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죠?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좀 낯뜨겁고 낯간지러워도 계속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넌 정말 진짜 밉상이구나. 네 같은 거 누가 좋아하겠냐. 그렇게 말하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좀 극단적인 예죠. 넌 진짜 밉상이다. 야, 그래서 사람 구실 하겠냐? 누가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사랑받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듣고 크기도 해요. 그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주로 하는 그 훈육의 어떤 언어나 그런 그 표현 방법 가운데 혹시나 이런 저주의 말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오늘 조모임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 D번에 보시면 나눔 질문해서 이제 조모임 때 나눠 보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언어 가운데 하는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혹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까 말한 너는 밉상이야 이런 말은 아닐지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상처를 주는 그렇죠? 주저앉히는 그런 언어 습관은 없었는지 한번 조벌 모임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모임 때 2개의 과제예요. 하나는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랑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언어 습관에 관한 것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들은 이렇게 다 들어봤음직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인데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이고 혹시 앞에 진행하면서 질문이나 더 하고 싶은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나요?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네 한번 유권사님. 네.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김동호 목사님 날기새라고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언제 한번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해 보셨던 장애인 단체를 운영해 보셨던 그 경험담을 나누시면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단체와 관계를 맺고 단체 이사장이신가 뭐를 하셨는데 그런 실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허그해주고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실험을 하셨는데 놀랍도록 아이들의 어떤 성장이 자폐나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놀랍도록 변화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말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생각보다 말과 스킨십의 힘은 강력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기들을 다시 좀 꺼내드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춘기 때도 그렇지만 스킨십을 거의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은 이제 제가 아버지 기억은 별로 없고 이제 어머니와 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껌딱지였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뭐 완전히 그냥 벌벌 떨 정도로 엄마를 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스킨십이 딱 끊어진 거죠. 끊어지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 감정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돌아가신 게 12살 때였는데 제가 울지를 못했어요. 한 10몇 년 동안. 그 이후로 10수년 동안 이제 울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거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그 제 별명이 얼음칼이었거든요. 사춘기 때 말씀드린 적 없나? 얼음칼 그리고 뭐 메탈 좋아하고 메탈도 보통 메탈이 아니라 이제 뭐 데스 메탈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주다스 프리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고 저는 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 많이 안아줘요. 우리 예하는 좀 안 안기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막 안으면 막 그러는데 의식적으로 딸도 이제 지금 중3인데 확 안아줘요. 그냥 충분히 안아주고 아들도 안아주고. 그래서 이제 말과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의 정서 형성 그리고 실제로 뇌 발달과 인격 형성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작심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두 번째 언어가 스킨십이거든요. 스킨십. 자, 자기가 인정하는 말 아까 누구셨죠? 인정하는 말 자기 언어다. 우리 유경혜 권사님하고 유면혜 권사님하고 우리 또 같이 오신 분. 성함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김자? 경자? 김경. 김경 우리 성도님. 네. 저도 그쪽에 좀 높아요. 인정하는 말. 남자들이 좀 그렇다고 해요. 예. 저는 인정하는 말하고 스킨십이 좀 높은 편인데 혹시 스킨십 아까 있었는데 누구? 예, 최혜성 권사님하고 성구 선생님. 예, 굉장히 좋습니다. 스킨십. 예, 스킨십을 좀 더 해봅시다.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